근데 카르데아스의 널 유대종 라인 두 번째 질문이었거든요. 법에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 넓은 바다에서 여러 사람을 태운 배가 난파하였다. 바다에 빠진 선원 A는 바다 위에 떠있는 널판을 발견하였다. 널판은 한 사람을 겨우 지탱할 만큼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여기까지 예시거든. 법은 예시가 중요해. 왜냐면은 결국 판례나 예시가 재판관에 있어서 그 판례와 예시를 통해서 결국 사건의 판결을 내리기 때문인데, 이 법지문에서 사례는 잘 연결을 해가서 세부사항이지만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법지문에서 읽어봐. 넓은 바다에서 A가 바다 위에 떠있는 널판을 발견한 거야. 난파했는데 그 널판은 역시 한 사람밖에 지탱할 수밖에 없는데, 딱 내가 가져가려고 했는데 A가 동시에 B가 와가지고 잡았는데, 이 A가 밀어버렸어. B는 죽었어. 이게 그 카르데나스의 널이래. 이 사례는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도 논란거리가 되지만 형법상 처벌돼야 하는지도 따져볼 만하다. 여기서 봐봐. 자, 병렬이죠. 슬래시 쳐주고 병렬도 대비다. 대비해서 뭐 배웠어? 병렬도 대비다. 항상 슬래시 치고 가라고. 지셔 잡고. 논란거리가 되지만 결국 우리가 포인트 잡아야 되는 거 뭐야? 논의범주라고. 논의범주가 뭔데 지금? 형법상 처벌되어야 하는지도 따져볼만 하다.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건 지금 논란거리가 아니라 지금 이 사람한테 중요한 건 형법상 처벌되어야 하는지 따져봐야 되는 거야. 자, 갈게. 이 문단. 범죄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유책한 행위라고 정의된다. 범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자, 법지문에 나오는 거 가장 첫 번째 뭐였어? 필요 조건이야. 요건을 가지고 있어야지 법지문은. 그래서 범죄라는 건 결국에는 범죄가 언제 성립이 되냐면 구성 요건, 그 다음에 뭐야? 위법해야 돼. 그 다음에 유착한 행위까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을 시켜야지만 범죄가 있다고 할 수 있어. 이 세 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구성 요건과 위법이 성립할 경우에는 책임성의 유무를 따지는 방식으로 범죄 유무를 최종적으로 판정한다. 봐봐. 구성 요건과 위법이 성립을 했어. 여기까지 성립을 했으면 유착한 행위까지 따져야 된다는 소리야. 지금 이중 구성 요건이란, 자, 개념 들어갑니다. 개념은 세부의 터널을 정할 때 핵심을 기억해라. 핵심 뭐냐? 지금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1문단의 그 내용. 범죄는 왜 범죄를 뭐라고 정해야 되는지, 형법상 처벌돼야 되는지, 구성 요건이란 형벌을 부과할 대상이 되는 위법한 행위를 형법에 유형화하여 기술해 놓은 것을 말한다. 자, 진짜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냥 예시를 계속해서 협력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형법 제250조 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사람을 살해한다는 것이 구성 요건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이 구성 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위법하다. 봐봐, 여기서 뭘 느껴야 되냐면 결국에는 이 구성 요건엔 위법이 따라오는 거야. 결국 사형이 아니라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할 때, 여기 그 규정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을 살해한다는 구성 요건, 그 규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행동 자체가 구성 요건인데, 그 행동은 봐봐, 살인은 결국엔 위법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구성 요건이랑 위법성은 같이 따라간다고.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이제 뭐야? 하나, 유책한 행위지. 다음 문단 읽을게. 구성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때가 있다. 예외야, 예외. 원래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은 거의 다 위법하다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방금. 근데 없을 때가 있대. 그럼 뭔데 그게? 일단 법지문은 예외가 중요하다고. 예외를 잘 파악해야 돼. 잘 알려진 것으로는 정당방위 알고 긴급 피난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정당방위 슬래시 대비 공통점 차이점 파악해가면서 읽어야 됩니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현재 위협한 침해로부터 방해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상당한의 밑줄 치고, 정당방위가 뭐냐면 결국에는 자기를
침해했어.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그 침해한 걸 방해하기 위해서 그 정도, 그 상당한이 뭐냐면 그 적당한이라고 보는데, 과잉보호 말고 적당한 양의 정당방위를 얘기하는 거야.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불법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그러니까 불법에 양보하지 말고 너도 때리고 싶으면 때려라. 그 대신에 과잉하지 말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정도로 마무리해라. 이 정도고. 자, 여기까지 끝났어.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생명과 같이 대체할 수 없는 큰 법익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재산과 같은 법익을 희생시킨 일을 가지고 사회적인 해악을 일으키는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막 불이 나는데 탈출구를 하는데 그 탈출구 앞을 롤스로이스가 막고 있어. 그 롤스로이스를 막고 있을 때 롤스로이스를 밟고 지나가도 문제가 없다는 거야. 이게 바로 긴급피난. 긴급피난은 꼭 위법한 침해 행위로 일어난 위난에 대하여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당방위와 다르다. 차이점도 가지고 가고 여기 상당한 있잖아. 상당한 공통점이겠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거야. 그게 문제에서 나왔고 정당방위와 다르다는 건 어떤 게 달라? 위법한 침해 행위로 일어난 위난에 대하여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커. 앞의 사례에서 선언 A와 자, 앞의 사례 갑자기 다시 나온다. 이 사례가 끝까지 밀고 가라고 사례. 앞의 사례에서 선언 A와 선언 B가 동시에 널판을 잡은 행위는 저마다의 생명을 생각할 때 불가피한 일이었다. 이 상황은 선언 A의 입장에서 급박한 위난이었고 선언 A에 이어진 위난을 피하는 데 절실한 것이었다. 이러한 선언 A의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생각하는 이나 긴급피난이 성립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파악하는 이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어느 쪽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 필자의 생각이야. 어느 쪽도 해당하지 않아. 그 A는 긴급피난도 아니고 정당방위도 아니야. 그럼 뭐야? 이게 뭐였어? 구성요건에 해당하다고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때가 있대잖아. 봐봐, 이거 잘 생각을 해봐. 이 두 개가 아니야. 긴급피난이랑 정당방위가 아니면 위법하다고 볼 수가 없을 때가 있다고 했잖아.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때가 있는데 이게 아니면 볼 수 있겠지. 위법하다고. 그치? 그건 범죄라는 소리야. 근데 유책한 행위를 따져야 되겠지. 맞지? 그러니까 여기는 성립이 된 거라고 지금. 유책한 행위만 따지면 될 것 같다고. 봐봐. 읽어볼게. 우선 정당방위 요건을 생각할 때 위난에 빠진 선언 B의 행위에 대한 선언 A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없고 똑같아. 위에 얘기하고 있는 거고 또한 긴급피난이 성립하려면 보호한 법익이 침해한 법익보다 훨씬 커야 하는데 이 사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 다 아니라는 소리 다시 한번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선언 A에게 범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는 이유 뭐야? 아직 이거 안 따졌으니까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책임이라고 하는 점도 고려하기 때문에 딱딱 떨어지잖아. 범죄는 유착한 행위, 곧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행위여야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례는 유착하지 않은 행위를 들어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결국 하고 싶은 말 형벌을 부과할 수 없대. 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야. 위법성은 개인의 행위를 법질서와의 관계에서 판단하는 것이어서 행위자 개인의 특수성은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형법에서 위법한 행위를 한 행위자 개인을 비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책임의 문제다. 책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한 행위자 개인을 비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책임의 문제래. 형법상 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법적 비난 가능성의 문제인 것이다. 계속해서 구체화되고 있고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행위자가 위법한 행위 말고 다른 행위를 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기대 가능성으로 볼 수 있다. 만약에 너가 그거 안 했으면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 그런 방법 없었잖아. 위에서 없었어. 그런 거. 결국 그 널빤지 하나였고 그 널빤지는 한 사람밖에 지탱을 못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기대 상황, 기대 가능성 다른 행위를 할 수 있었겠다는 기대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는 거지. 맞지? 그래서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행위자가 위법한 행위 말고 다른 행위를 할 수 없었어. 위에서 예시 끝까지 하자라고.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었는데도 위법한 행위를 한 데 대하여는 윤리적인 비판뿐만 아니라 법적인 비난이 가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할 수 있었는데 안 하면은 그거는 비난이 가야 되잖아. 그건 책임이 있었다는 거였잖아. 근데 이건 책임이 없다는 거야. 지금 얘 사례를 들어서
핵심은 얘 사례야. 사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카리다스의 너를 재구성한 사례에서 선원 A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쪽을 선택하였다면 숭고한 선행임에 틀림없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데 대하여 윤리적인 비판은 몰라도 법적인 비난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고 싶은 말. 그래서 이 A가 범죄야, 범죄 아니야. 범죄 아니다. 왜? 유책한 행위인 거 판단할 수 없으니까. 뭐 구성 요건이랑 위법은 맞다고 쳐. 맞다고 치는 게 아니라 맞아. 근데 한 가지 더 있잖아. 유책한 행위가 아니잖아. 오케이. 그래서 가져가야 되는 거, 법지문 책에서 가져가야 되는 거, 일단 첫 번째 필요 조건, 두 번째 범주 문제였고, 세 번째 원칙이 있으면 예외도 있다. 아까 위에서 봤듯이 구성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때가 있다. 예외. 사례가 나오면 끝까지 가져가라. 끝까지 문제까지 가져가. 그냥 여기까지였습니다.